죄송합니다. 술은 거절하겠습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요? 여기서 술 안 마시면 분위기 깨지잖아요. 그럼 술이라도 따라봐요. 공무 중에는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아유, 정말 고지식하네. 왜 이렇게 고상하게 굴어? 그 손 치우세요. 지금 당장.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그냥 친근하게 대하는 건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당신 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이야? 신분증 까봐. 정유진이 조용히 지갑을 열자 금색 테두리에 태극 문양이 새겨진 카드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장 정유진입니다. 투스타. 소장님. 단 한 장의 신분증이 모든 걸 뒤집어 놨습니다. 그날 그녀는 왜 조용히 앉아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끝까지 놓칠 수 없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서울 중심가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집 매화정의 특별실. 오늘은 국방부와 국회 방위산업위원회 간의 중요한 방산 간담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넓은 룸 안에는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위로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 상차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방위산업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모두들 명함을 주고받으며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룸 한쪽 구석,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은 한 여성이 눈에 띕니다. 정유진, 나이 55. 깔끔하게 정리된 검은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입니다. 다른 참석자들과는 달리 명함 한 장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앞에 놓인 물잔을 들며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분은 누구시지? 한 남성이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느 부서에서 오신 건가? 하지만 아무도 정유진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단지 국방부 측에서 파견된 인사라는 정도만 알 뿐입니다. 간담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각자 소속과 직책을 밝히며 자기소개를 합니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팀 과장 박성민입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 사무관 이재훈입니다. 하나둘 소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유진의 차례가 다가옵니다. 저는 정유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건너편에 앉은 한 남성이 끼어듭니다. 아, 이분은 나중에 하시죠. 중요한 안건부터 먼저 논의합시다. 그의 이름은 김도현, 국회 방위산업위원회 소속 보좌관입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다소 통통한 체격, 그리고 특유의 큰 목소리가 인상적인 인물입니다. 요즘 여자들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도연이 정유진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무례하게 웃습니다. 혹시 따라온 사람이야? 아니면 회의록 정리하러 온 서기관? 주변 남성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정유진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참, 요즘 공무원들 참 조용하더라고. 도연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특히 여자 공무원들 말이야.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해야지. 그렇게 조용히만 있으면 우리가 뭘 알겠어?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와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정유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에 든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펜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유진이 적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김도연 보좌관,
오후 2시 17분 부적절한 발언 시작. 정유진의 펜 끝에서 또박또박 글자가 써내려갑니다. 참석자 신분 확인 없이 성별 기반 차별 발언. 정유진의 차분한 손놀림과는 달리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분 정말 신기하네. 도연이 정유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웃습니다. 이름도 모르겠고 어느 부서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밥만 먹으러 온 건 아니겠지? 그의 말에 다른 참석자들도 정유진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유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묘하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도연은 그 시선을 받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아, 혹시 우리 대화가 어려우신가? 그럼 좀 더 쉽게 말해드릴게요. 도연이 일부러 천천히 마치 아이에게 말하듯 톤을 바꿉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회의 자리거든요. 방산 예산 관련해서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정유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첩에 뭔가를 더 적어 내려갑니다. 오후 2시 22분 지속적인 성희롱성 발언 및 업무 능력 폄하. 그리고 나서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장치 하나를 꺼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일반적인 녹음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군용 장비임을 알 수 있는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뭐야, 녹음기? 도연이 그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회의 내용 녹음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리 말씀해 주시지. 우리도 준비할 게 있는데. 하지만 정유진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합니다. 단지 녹음기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수첩을 들어 올릴 뿐입니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유진은 계속해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례한 시선과 발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이 자리에 있는 진짜 이유를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작은 녹음기의 빨간 불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1시간 정도 진행된 후 분위기가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안건 논의가 마무리되자 누군가 소주 한 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말하며 소주잔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좋죠, 좋아요. 도연이 손뼉을 치며 웃습니다. 역시 이런 자리에서는 술이 있어야 제맛이죠.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 동의하며 술잔을 앞에 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유진만은 여전히 물잔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도연이 소주병을 들고 정유진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분도 한잔 하시죠. 그는 정유진 옆자리에 앉으며 친근한 듯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까부터 너무 조용하시던데 술 한잔 하시면 말문이 트이실 거예요. 정유진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죄송합니다. 술은 거절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독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주병을 기울입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요. 도연이 정유진의 물잔을 빼앗으려 하며 말합니다. 여기서 술 안 마시면 분위기 깨지잖아요. 그리고 군인이면 계급장 떼면 그냥 여자잖아요. 술 따르시죠. 자고로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맛있지. 그의 말에 다른 참석자들이 살짝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정유진은 물잔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공무 중에는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관계없이 공직자로서의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하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유, 정말 고지식하네.
도연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원칙이 다 있어요. 다들 편하게 지내는 건데. 그러면서 정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합니다. 군인치고는 참 고상하게 굴어. 감시병이라도 붙었어? 정유진이 몸을 뒤로 물리며 도연의 손을 피합니다. 신체 접촉은 삼가해 주십시오. 하지만 도연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뭐야,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 어떡해. 그냥 친근하게 인사하는 건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슬쩍 시선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척하고 다른 누군가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뜹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무도 도연을 말리지 않습니다. 이분 정말 특이하네. 도연이 다른 참석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 정도 권력 있으면 군에서도 꽤 먹어주겠네. 혹시 대령까지는 찍었어요?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어색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정유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하나 더 꺼냅니다. 처음에 꺼낸 녹음기와는 다른 모양의 기기입니다. 도연이 그것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그게 뭐예요? 또 녹음기? 백업용입니다. 정유진이 짧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시계를 확인합니다. 오후 3시 15분. 그녀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갑니다. 지속적인 성희롱 및 업무상 위계 이용한 강요행위. 도연이 정유진의 수첩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첩을 빼앗으려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정유진은 재빠르게 수첩을 가방 안으로 넣어버립니다.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유진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듯 계속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회의 내용이라. 그럼 우리가 뭘 했는지 다 적으셨겠네요? 필요한 부분만 기록했습니다. 정유진이 대답하자 도연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 재미있네요. 그럼 제가 한 말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네요? 정유진이 처음으로 도연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네,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차가움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입니다. 도연은 그 시선을 받고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만하게 굴며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혹시 제가 너무 친근하게 대해서 기분 나빴나요?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의 발언과 행동 모두 부적절했습니다. 정유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를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말을 들어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부적절하다. 도연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흔듭니다. 요즘 여자들은 정말 예민해. 그냥 친근하게 대하는 건데 뭐가 부적절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유진에게 다가갑니다. 혹시 저한테 관심이라도 있으세요? 정유진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합니다. 지금까지의 무표정과는 달리 명백한 불쾌감이 드러납니다. 더 이상의 무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오. 하지만 도연은 오히려 그 반응을 즐기는 듯 보입니다. 도연의 무례한 발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하나 더 꺼내는데 이번에는 USB입니다. 검은색 소형 저장 장치를 테이블 위에 놓자 도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뭐야, 그게? 도연이 웃으며 묻습니다. 혹시 우리 회의 자료라도 준비해 오신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진이라도 들어있나? 그의 말에 다른 참석자들도 슬쩍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정유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유진이 USB를 손에 들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어딘가 의미심장한 톤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김도연 보좌관님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저와 관련된 자료요? 무슨 자료 말씀이시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섞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웃음을 지으며 태연한 척합니다. 설마 제 신상 정보라도 조사해 오신 건 아니죠? 신상 정보는 아닙니다. 정유진이 USB를 천천히 돌리며 말합니다. 업무 관련 자료죠. 지난 2년간의 방산 계약 승인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한 패턴들 말입니다. 그 말에 테이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도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패턴이라 무슨 패턴 말씀이시는 거죠? 저는 그냥 보좌관일 뿐인데 무슨 특별한 패턴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정유진이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이버 방산 계약 중에서 특정 업체들이 연속으로 수주를 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도연 보좌관님의 추천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기록들도 있고요.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도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추천서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보좌관이 업체를 추천하는 건 당연한 업무 아닌가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오히려 의심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정유진이 USB를 가리키며 계속 말합니다. 문제는 추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절차들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평가 점수보다 가격 조건이 우선시된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녀의 설명은 정확하고 구체적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도연이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시장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절약하려면 당연히 가격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중요합니다. 정유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업체가 3개월 연속으로 수주를 받고 그때마다 같은 보좌관의 추천서가 첨부된다면 조금 의심스럽지 않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주변 참석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도연이 당황한 채로 말합니다. 그건 그 업체가 워낙 기술력이 좋아서 그런 거죠. 우연히 여러 번 선정된 거지. 제가 특별히 밀어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정유진이 USB를 들어 올리며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와 김도연 보좌관님이 같은 대학 동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합니다. 동창이면 어때서요? 도연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동창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 건 아니라고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유진이 차분하게 계속 설명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직후마다 해당 업체에서 특정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장은 김도연 보좌관님이 자주 이용하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연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그건 완전히 우연입니다. 도연이 땀을 흘리며 변명합니다. 골프장 회원권이야 누구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그냥 가끔 이용할 뿐이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정유진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계약 승인 과정에서 사용된 내부 시스템 접속 기록입니다.
김도연 보좌관님의 계정으로 새벽 시간대에 여러 번 접속한 기록이 있는데 그때마다 특정 업체의 평가 점수가 미묘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도연이 완전히 당황한 채로 소리칩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한 거예요. 저는 새벽에 근무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점점 더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정유진은 여전히 침착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녀가 속으로 생각하며 USB를 다시 가방 안에 넣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했다. 도연은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미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합니다. 주변 참석자들도 이제는 도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느끼면서도 도연은 여전히 정유진을 향해 허세를 부리려 합니다. 도연의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합니다. 정유진이 폭탄 같은 정보들을 하나씩 던질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을 모함하는 건 옳지 않아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합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들도 모두 추측에 불과하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내놓아 보세요. 그러면서 정유진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정유진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합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모든 내용은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게 굴기 시작합니다. 공식 기록이라. 도연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길래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감사원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국정감사팀? 그러면서 정유진의 가방을 가리키며 손을 뻗습니다. 신분은 필요할 때 밝히겠습니다. 정유진이 가방을 자신 쪽으로 당기며 말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뻗으려 합니다. 지금이 필요할 때 아닌가요?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도연이 갑자기 정유진의 손등을 툭툭 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딱딱해요? 사람이 좀 부드러워야지. 그의 행동에 정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공직자 간 예의는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도연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쾌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예의요? 도연이 큰 소리로 웃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예의를 논하시는 거예요? 참 재미있네요. 그러면서 더욱 대담하게 정유진의 팔을 건드리려 합니다. 혹시 저한테 개인적인 감정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정유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손 치우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 도연은 오히려 그 반응을 즐기는 듯 보입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그냥 친근하게 대하는 건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유진을 괴롭히려 합니다. 친근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정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도연이 술에 더욱 취한 채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와, 너 나이 몇이야? 왜 반말이야? 명함 까봐. 그의 목소리가 룸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명함 까보라고. 도연이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당신이 누군지 확실히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사람 모독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정유진의 가방을 빼앗으려 손을 뻗습니다. 정유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공무 중에 음주로 인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부적절하다고? 도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대화하자는 건데. 그러면서 정유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혹시 나를 고발하겠다는 거야? 어디 한번 해봐. 바로 그 순간 룸 밖에서 누군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카메라 같은 장비를 들고 있습니다. 기자인 듯 보이는 그 남성은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기자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정유진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들어지는 거야. 무슨 권리로 나를 신문하는 건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진이 조용히 시계를 확인합니다. 오후 4시 20분. 그리고 나서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하나 더 꺼냅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같은 모양의 기기입니다. 화면에는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뭐야, 또 뭘 꺼내는 거야? 도연이 그것을 보고 더욱 화를 냅니다. 녹화하는 거야? 허락도 없이? 그러면서 그 기기를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유진은 재빠르게 손을 움직여 기기를 보호합니다. 공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정유진이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설명을 듣고도 더욱 화를 낼 뿐입니다. 부정행위라고? 도연이 목소리를 더욱 높입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을 범죄자 만들어? 그러면서 정유진의 어깨를 잡으려 합니다. 당신 정말 어디서 나온 거야? 신분증 보여줘. 정유진이 도연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며 말합니다. 신체 접촉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는 공무방해이자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술에 완전히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자가 문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도연의 추악한 모습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여성을 괴롭히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모든 장면이 렌즈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도연이 마지막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정유진이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도연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가운데 정유진은 조용히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 같은 것인데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정유진의 움직임에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또 뭘 꺼내는 거야? 도연이 비틀거리며 정유진에게 다가갑니다. 돈이라도 줄 거야? 아니면 협박 편지?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진은 전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 지갑을 열기 시작합니다. 정유진이 지갑에서 꺼낸 것은 일반적인 신분증이 아닙니다. 금색 테두리가 있는 특별한 카드인데 한눈에 봐도 평범한 공무원 신분증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카드 위에는 태극마크와 함께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장 정유진입니다. 정유진이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순간 룸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춥니다. 도연의 입도 벌어진 채로 굳어지고 다른 참석자들도 숨을 죽이고 정유진을 바라봅니다. 도연이 그 신분증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투스타?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떨리기 시작합니다.
사이버 사령부 소장이라는 것은 별 2개를 의미하는 소장 계급, 즉 투스타를 뜻합니다. 도연은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도연이 급하게 경례 자세를 취하려 하지만 술에 취해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공포만이 남아 있습니다. 정유진이 신분증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이제는 명백한 권위가 느껴집니다. 도연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벌린 채 서 있습니다. 소장님.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셨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유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공직자라면 상대가 누구든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연에게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집니다. 도연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뒷걸음질 치다 보니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냥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그 순간 도연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힙니다. 아!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알코올의 영향, 그리고 갑작스럽게 느낀 공포감이 겹치면서 도연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김 보좌관님, 다른 참석자들이 급하게 달려와 도연을 부축하려 합니다.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으세요? 하지만 도연은 완전히 기절한 상태입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룸 구석에서 삐소리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니 작은 블랙박스 카메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기자용 장비입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다가 갑자기 정지됩니다. 한 참석자가 그 카메라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저게 뭐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그 방향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유진이 그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도연의 무례한 행동, 성희롱 발언,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겨 있습니다. 문 밖에서 기자가 조용히 나타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으로 손에는 리모컨 같은 장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블랙박스 카메라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치한 것입니다. 언론인이신가요? 정유진이 차분하게 묻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내밉니다.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박민수입니다. 오늘 간담회 취재를 위해 왔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정유진이 기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 일은 제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가 정중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기자는 정유진의 신분을 확인한 후 더욱 공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영상 자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유진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자가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며 말합니다. 이 영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도연 보좌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 그리고 소장님의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유진이 쓰러진 도연을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개인적인 불쾌감이었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방부 소장에 대한 성희롱과 업무방해, 그리고 군 예산 관련 비리 의혹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여전히 도연을 깨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정유진의 관심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USB와 오늘 녹음된 모든 자료들, 그리고 기자가 촬영한 영상까지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연을 병원으로 이송한 후 매화정의 특별실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이제 정유진과 박민수 기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정유진이 매화정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차에 오르면서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봅니다. 도연의 무례한 행동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온 결정적인 증거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질 때가 왔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 도착한 정유진은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을지로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 14층, 사이버 사령부 소장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놓인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고성능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유진이 사무실 문을 잠그고 가방에서 USB를 꺼냅니다. 작은 검은색 저장 장치이지만 그 안에는 도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다. 컴퓨터를 켜고 USB를 삽입하자 화면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납니다. 김도연 방산계약 의혹, 부정거래 증거자료, 골프장 후방 공작, 시스템 해킹 의혹 등 체계적으로 정리된 파일명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폴더를 열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지난 2년간 도연이 관여한 모든 방산 계약 내역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약 금액, 참여 업체명, 선정 기준, 그리고 도연의 개입 정도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자료를 수집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정유진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감탄합니다. 특정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내는 패턴, 기술력보다 인맥이 우선시되는 선정 과정,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도연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 폴더에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도연과 업체 대표들 간의 은밀한 만남 기록, 골프장에서의 접대 내역, 그리고 계약 성사 후 도연에게 제공된 각종 혜택들의 명세서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 번째 폴더의 내용입니다. 도연이 자신의 공무원 계정을 이용해 방산업체 평가 시스템에 부정하게 접속한 기록들입니다. 새벽 2시, 3시의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특정 업체의 점수를 조작한 흔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기밀 유출 수준이다. 정유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군사기밀로 분류된 방산업체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도연의 죄질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유진이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파일명은 사이버방위 부정감찰 특별조사 1호 김도연 사건입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보고서 틀을 잡기 시작합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 신상 혐의 내용, 증거자료, 조치 방안 등으로 구성됩니다.
피조사자 김도현 국회 방위산업위원회 소속 보좌관 만 47세. 정유진이 또박또박 타이핑합니다. 주요 혐의 방산계약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국가기밀 무단열람, 공무집행방해, 성희롱 등 5개 항목. 보고서 작성 중에 정유진의 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 박민수 기자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네, 소장님. 영상 편집이 완료되었습니다. 도현 보좌관의 부적절한 발언부터 소장님의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시고 제가 연락드릴 때까지 대기해 주십시오. 정유진이 답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이제 영상 증거까지 확보했으니 도현을 상대로 한 완벽한 케이스가 준비되었습니다. 정유진이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본 조사관은 오늘 국방부 국회 방산 간담회 참석 중 김도현 보좌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업무 방해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의 방산비리 연루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첨부하기 시작합니다. USB에 들어있던 모든 파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붙입니다. 각각의 증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분석 의견을 덧붙입니다. 증거자료 1번 방산계약 패턴 분석 보고서 김도현 보좌관이 관여한 계약들의 공통점 분석. 정유진이 파일을 첨부하며 설명을 입력합니다. 증거자료 2번 부정 시스템 접속 로그, 권한 없는 새벽 시간대 접속 및 데이터 조작 흔적.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유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 보고서가 완성되면 도현뿐만 아니라 방산업계 전체의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초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4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정유진이 마지막 문장을 입력합니다. 따라서 김도현 보좌관에 대한 즉시 수사 착수와 관련 부처의 전면적인 감찰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하단에 자신의 서명을 넣습니다. 정유진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쉽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이 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지면 도현을 비롯한 모든 부패 세력들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유진이 작성한 보고서가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은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오전 10시 국방부 장관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정오에는 검찰청에 공식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모든 것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보입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정유진 소장이 국회 방위산업위 김도현 보좌관을 방산 비리 및 성희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집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정유진 소장, 2위에 김도현 성희롱이 올라옵니다. 박민수 기자가 편집한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제목은 투스타 여군 소장 실신시킨 국회 보좌관의 충격적 실체입니다. 영상에는 도현이 정유진에게 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술은 여자가 따르는 거잖아요. 도현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흘러나옵니다. 군인치고는 참 고상하게 굴어. 감시병이라도 붙었어? 그의 무례한 발언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온라인 댓글창이 폭발합니다. 저런 사람이 국회에서 일한다고? 완전히 미쳤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정유진이 신분증을 공개하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장 정유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뒷걸음치다 테이블에 부딪혀 쓰러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투스타? 이게 실화야? 도연 완전히 망했네.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 영상 하나로 들썩입니다. 조회수는 1시간 만에 100만을 돌파하고 6시간 만에 500만을 넘어섭니다. 도연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정유진을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집니다. 오후 6시 국회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방위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김도연 보좌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즉시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으며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투스타 여군 실신 사건이라는 키워드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군 예산 비리와 성희롱 복합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사건의 심각성이 부각됩니다. 저녁 8시 메이저 방송사들이 일제히 특별 뉴스를 내보냅니다. 오늘 오후 공개된 영상으로 인해 방산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유진 소장이 제기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방 분야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정유진의 군복 사진이 크게 나옵니다. 정유진 소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투스타 계급의 여성 장성으로서는 드물게 실전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도연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택에 칩거하며 어떤 입장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의 집 앞에 몰려들었지만 도연은 모든 취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의 지인들을 통해 오해가 있었다.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변명만 흘러나올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에 이 사건이 대서특필됩니다. 투스타 성희롱한 국회 보좌관, 방산 비리까지 연루 군 예산으로 골프 접대받은 김도연 보좌관, 정유진 소장 직접 실명 고발, 증거자료 47페이지 분량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갑 한 대를 가득 채웁니다.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긴급 국정감사가 소집됩니다. 정유진 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증언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장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찹니다. 모든 카메라가 정유진을 향해 집중됩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정유진이 단상에 서서 선서문을 낭독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국정감사위원들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소장님, 김도연 보좌관의 성희롱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정유진이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성희롱은 습관이었고 예산 장난은 범죄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국정감사장을 정적에 빠뜨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촉구하자 정유진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김도연 보좌관은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술을 강요했고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방산 비리 혐의는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이 질문합니다. 정유진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답변합니다. 지난 2년간 특정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냈고 그 과정에서 김도연 보좌관의 개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성사 후 해당 업체들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정유진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온라인에서는 실시간 중계가 진행됩니다. 정유진 소장 국정감사 실시간 시청자 수 300만 명 돌파, 투스타의 반격, 도연 완전히 끝났다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묻자 정유진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과 국회 간의 건전한 협력 관계가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별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공직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정유진은 조용히 국회를 빠져나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지만 그녀는 더 이상의 코멘트 없이 차에 올라탑니다. 이제 공의 무대는 검찰로 넘어갔고 도연의 운명은 사법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도연은 구속 기소되었고 그와 연루된 방산업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연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리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도연 전 보좌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아침 뉴스가 그의 몰락을 담담하게 전합니다. 골프장 회원권, 해외여행 경비, 고급 시계 등 도연이 받은 뇌물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관여한 방산 계약 총액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정유진은 오늘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서 평상시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후 2시 정유진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회 간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작전 회의입니다. 이번에는 매화정이 아닌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진짜 업무 회의입니다. 정유진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참석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국회 방위산업위원회에서 온 새로운 인사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 그리고 국방부 각 부서 책임자들까지 총 15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유진을 보며 정중하게 일어서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새로 부임한 국회 방위산업위 수석보좌관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는 도연을 대신해 새롭게 배치된 인물로 정유진에게 극진한 예의를 보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진이 자리에 앉자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에게 잔을 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참석자들이 정유진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합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방위사업청 과장이 정중하게 질문합니다. 정유진이 차분하게 답변합니다. 현재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업체들의 보안 수준 강화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회의 중간에 정유진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박민수 기자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소장님, 오늘 유튜브 조회수가 1200만을 넘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유진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은 이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투스타 여장군이 성희롱범을 실신시킨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뉴스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외국 네티즌들은 이것이 진정한 여성 파워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유진은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책상 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편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도 부당한 일에 맞서겠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내용들입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과 군인들로부터 온 편지가 많습니다.
소장님처럼 당당하게 맞서고 싶습니다. 이제는 성희롱을 당해도 참지 않겠습니다. 소장님이 저희의 롤모델입니다. 같은 메시지들이 정유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저녁 7시 정유진은 국방부를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세상을 바꾼 무게감이 어깨에 느껴집니다. 지하철역에서 그녀를 알아본 시민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유진은 뉴스를 켭니다. 김도연 전 보좌관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방산업계 전반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뉴스는 계속됩니다. 정유진 소장 사건 이후 공직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300% 증가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유진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정유진 챌린지라는 것까지 생겨났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캠페인입니다. 저도 정유진 소장님처럼 용기를 내겠습니다는 메시지와 함께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그 매화정에서 일어난 일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도연의 무례한 행동, 정유진의 침착한 대응,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반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정유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날 나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옳은 일이 세상을 바꾸는 큰 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유진은 다시 군복을 입고 국방부로 향합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녀가 걸어가는 길 위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날 투스타 여군은 실신한 남자 하나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유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만든 변화의 물결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정의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정유진 소장처럼 옳다고 믿는 일에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 정말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부당한 일에 맞서셨던 경험이나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내셨던 순간이 있으실 텐데요. 그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음 이야기에도 많은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